2024년 갑진년인 청룡의 해입니다. 12개의 띠 중에 유일하게 실존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이 바로 용인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되는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용 중에서도 청룡은 권력, 힘, 행운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용띠는 12동물 중 5번째로 위치하며 자축인 묘 다음인 진에 해당합니다. 용띠의 성격은 자신감과 용맹함, 리더십과 힘을 특징으로 하며 좋은 궁합은 원숭이띠, 닭띠, 쥐띠, 뱀띠 등이 있습니다. 반면 돼지띠, 양띠, 개띠, 범띠는 상극에 해당하여 잘 맞지 않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은 2024년 띠나이별 운세와 대박나는 띠, 삐별 운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띠나이별 운세에 대해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08년, 96년, 84년, 72년 쥐띠는 번영의 해가 되는 해로 인정과 성취의 시기이며 금전운이 매우 높아 투자를 하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09년, 97년, 85년, 73년 소띠는 학업과 직업운이 높은 한 해로 좋은 성과를 이룰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주변의 시기, 질투, 구설수 등에 주의하세요. 02년, 90년, 78년, 66년 말띠는 무난한 한 해가 될 것이며 모든 일에 항상 자신감으로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03년, 91년, 70년, 67년 양띠는 성과가 많고 행복한 시기를 겪는 좋은 운세입니다. 조직 안에서 인사 이동, 직종 전환 등 이동수가 있습니다. 00년, 88년, 76년, 64년 용띠는 성장과 새로운 기회가 기대됩니다. 사회적, 업무적으로 성장세가 있을 것이며 인간관계가 다 잘 풀리는 한 해입니다. 다만 권력은 얻지만 금전적으로 조심하세요. 01년, 89년, 77년, 65년 뱀띠는 정신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학업과 업무적으로 안정적인 성과가 기대됩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10년, 98년, 86년, 74년 호랑이띠는 재물의 순환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해로 돈 문제에 대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적응하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해입니다. 99년, 87년, 75년, 63년 토끼띠는 긍정적인 기운이 강한 해입니다. 불행이 떠나가고 행운이 찾아오는 운세입니다.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동하면 가까운 사람을 잃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06년, 94년, 82년, 70년 개띠는 도전과 변화가 예상되는 해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날 가능성이 높음. 단, 건강에 유의하시고 재물운은 매우 낮으니 욕심 부리지 마세요. 07년, 95년, 83년, 71년 돼지띠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 관리에 신경 쓰세요. 낯선 방면의 투자, 업무의 확장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04년, 92년, 80년, 68년 원숭이띠는 꾸준하고 장기적인 수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융통성이 필요한 한 해이므로 소통에 항상 유의하세요. 투자보다는 맡은 일에 집중하세요. 05년, 93년, 81년, 69년 닭띠는 성급하면 안 되는 해로 항상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전체적인 운세를 회복합니다. 횡재수가 있으므로 재물관리에 신경 쓰세요. 다음은 2024년에 대박나는 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숭이띠. 원숭이띠는 날삼재로서 마지막 삼재가 마무리되는 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숭이띠는 2024년 갑진년 대박띠 중 하나입니다. 원숭이띠의 경우 횡재수가 있어 힘들었던 시간을 뛰어넘어 큰 성과를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4년에는 재물운과 문서운이 좋아지는 원숭이띠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좋은 시기입니다. 이름이 알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의 합이 많은 세력을 거느릴 수 있게 해주며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은 해입니다. 이런 2024 갑진년 같은 해에는 열심히 달리고 뛰어야 합니다. 나의 운기가 좋아졌으니 밖으로 나가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수 있도록 능력을 펼친다면 내가 한 것보다 더 높게 인정을 받고 원하는 것들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작년이 힘들었다면 그만큼 더 큰 대원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고생한 만큼 더욱 달콤한 새로운 해를 맞이할 것입니다. 두 번째, 개띠. 갑진년 푸른 용의 해는 묵묵히 앞만 보고 성실하게 노력해온 개띠가 용을 만나 작은 우여곡절을 이겨내고 화려하게 승천하는 형국입니다. 또한 화분 안에 꽉 차게 자란 나무의 형상으로 당장은 갑갑해 보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귀인의 인연으로 신분 상승과 큰 성취를 이룰 수 있는 시기입니다. 속설의 용띠가 개띠를 만나면 6살 차이 상충살이라고 하여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난다는 속설도 있지만 이는 전형적인 미신일 뿐입니다. 다만 그간의 상황이 바뀌는 과정에 작은 대립이 있을 수 있기에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오해가 없도록 신중한 처신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행운이 다가오면서 함정도 섞여 올 수 있으니 마음이 급해도 한 발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호랑이띠입니다. 2024년 백수의 왕 호랑이띠가 용의 해를 맞이하여 멋있게 한판 승부를 벌여 기적의 승리를 가져오는 양상입니다. 용은 긍정적 변화, 신분 상승, 행운의 변화를 상징하는 동물이며 호랑이는 백수의 왕으로 동물을 대표하며 20절기 중 첫 번째 겨울을 극복하고 새로운 봄을 가져오는 입춘의 기준이 되는 상징입니다. 호랑이띠는 재물을 얻을 곳 사방팔방 널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가만히 있기보다는 움직여서 널려있는 재물들을 쟁취하시길, 꽉 잡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한 발짝 다가서길 바랍니다. 다만 재물을 얻을 곳이 많지만 곳곳에 어느 정도의 양의 재물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 선택과 방향을 잘 정해서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물이라는 것에만 치중해서 계획 없이 뛰다 보면 생각한 만큼 좋지 않은 성과가 될 수 있습니다. 방향을 잘 정하고 알맞은 에너지 분배 등으로 계획적으로 행하다 보면 어느새 곳간에 가득 쌓인 보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특히 호랑이띠 중에서도 양력 5월과 6월 사이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재물운, 건강운, 성취운 운세가 좋아 보입니다. 대박은 아니어도 다들 2023년보다는 나아지는 긍정적인 한 해인데요. 2024년 띠별 운세는 전체적인 띠로 분석한 것이기에 큰 흐름으로만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2024년 대박나는 띠에 포함되는 분들은 좋은 운을 잘 활용하여 진심으로 대박나는 한 해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2024년 갑진년 띠별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쥐띠. 쥐띠는 마지막 날 삼재 해를 맞이합니다. 2023 재해가 힘들었던 분들은 2024년이 한결 수월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삼재라 안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2024년 해는 쥐띠에게 좋은 행운이 들어올 수 있는 해가 될 것입니다. 갑진년의 쥐띠는 새롭게 승천하는 용의 해를 만나 직장이나 환경에 좋은 의미의 큰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삼재는 삼재이기에 마지막까지 방심하지 않고 일확천금의 횡재수를 바라거나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악삼재로 바뀌어 다음 해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남성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여성은 남편의 진급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공무원 시험을 착실히 준비해온 쥐띠는 합격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쥐띠 분들은 2024년 투기심이나 욕심을 내지 않고 열심히 한 발 한 발 내딛게 되다 보면 생각보다 빠른 성취와 좋은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소띠. 소띠의 경우 일복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일복이 많은 것이 좋지만 그동안 소띠는 정말 소처럼 고되게 끊임없이 일하고 고단함에 비해 성취가 적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일한 만큼 성취도 얻을 수 있는 한 해가 되면서 그 다음 해에도 좋은 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동수와 매매운 운세도 들어오게 되어 그동안 못 팔고 있던 상가나 건물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 매물을 내놓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다만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2024 갑진년 운에서 욕심과 조급함을 내게 되면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없으니 조급함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토끼띠. 2024년 갑진년 토끼띠는 곳곳에 먹을 것이 생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먹을 것은 기회를 말하기도 합니다. 기회를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뛰어다녀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많은 재물들을 모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기회가 있는 것이지 재물이 들어온 것이 아니기에 기회를 잡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용띠. 2024년 갑진년이 용띠인 만큼 그동안 숨어있던 용들이 나와 서로의 실력을 뽐내는 해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응축있던 힘과 실력들을 보여주면서 예우 활력적인 상황이 될 것인데요. 이 상황을 가장 좋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서로 협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만을 뽐내고 혼자 가기보다는 옆에 멋진 용들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한다면 경쟁하는 구도를 피해받는 것이 아닌 오히려 배로 취하는 형국을 만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뱀띠. 2024년의 뱀띠는 여러 방면에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고 훌륭한 인재를 얻고 본격적인 변화와 도약을 통해 그 막혔던 일이 탄력을 받으며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뱀띠의 경우 가장 큰 특징은 문서운이 온다는 것입니다. 일과 관련될 수도 있고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일거리가 많아지기 때문에 바쁜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일은 열심히 하는데 그것에 대한 성과는 원하는 게 나오지 않아 답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닷쓰임이 있을 것이므로 공부하는 마음으로 실력을 기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건강 쪽으로 조심하면서 가야 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말띠. 2024년의 말띠는 승천하는 용의 해를 만나 이제까지와는 많이 다른 방면에 새로운 진로가 모색되고 다른 새로운 인재를 만나게 되고 그간 진행해 오던 일이 날개 달린 듯이 탄력을 받으며 한꺼번에 풀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입니다. 후반에 다소 인간관계나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장거리 여행을 통해 좋은 결과가 나타나고 귀인의 인연이 생기는 시기이니 국내외 여행 기회를 자주 만들어 봐도 좋습니다. 2024 갑진년에는 일을 버리기보다는 있는 현재의 상황에 내실을 다지고 정비하는 시기로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도 2023년단은 좋은 해가 될 것이니 마음만 차분하게 가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일곱 번째, 양띠. 양띠의 성향은 온순하지만 고집 강한 편입니다. 2023년엔 좋지도 안 좋지도 않아 원하는 바가 될 듯 말 듯하여 답답했던 해라면 2024년 갑진년은 차차 성취를 하나씩 얻어가는 해가 될 것입니다. 호기심이 많은 양띠는 이것저것 하는 것이 많지만 그동안 그런 것들이 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내가 그동안 했던 것들 실제로 현실로 하나씩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입니다. 다만 건강 쪽으로는 꼭 미리미리 점검해 가면서
대비하고 계속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 닭띠입니다. 닭띠는 결실과 재물 귀한 신분과 명예를 의미하는 동물입니다. 닭띠에게 먹거리가 풍부한 2024 갑진년이 될 것입니다. 2023년에 고생이 지나가고 새로운 큰 기회를 맞이하는 시기입니다. 닭띠의 경우 2024년에는 전체적인 안정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그동안 막혔던 것이 있으면 이젠 해결이 나고 결과가 나올 것이며 걱정거리들이 해소가 되는 시기입니다. 특히 재물과 문서운이 좋아져 확장의 기운이 열리며 귀인과 만날 수 있는 운기가 상승하는 시기입니다. 영업에는 새로운 거래처가 늘어나고 사업이 번창하며 직장인은 동료에게 인정받고 명분을 얻으며 승진이나 진급의 기쁨이 따르는 시기입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것은 먹거리가 풍부하다고 욕심을 내다 보면 체할 수가 있으니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안 어른이나 가까이에 있는 윗사람이 귀인 역할을 하는 시기니 가까운 사람을 소홀하게 대하지 말아야 하며 기쁨은 나눌수록 커지게 되니 베풀 수 있을 때 최대한 베풀면 결국 더 큰 보이 돼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돼지띠. 용이 물을 만나고 여의주를 얻는 형상입니다. 행운과 불을 상징하는 돼지띠가 갑진년의 긍정적 변화 귀한 신분 행운의 변화를 상징하는 용의 해를 만나 당면 어려움을 이겨내고 큰 결실을 이루며 성공하는 시기입니다. 특히 큰 운이 상승하는 돼지띠에게 모든 행운이 집중될 수 있으며 적군이 편하여 아군이 되는 형상으로 실행하기 어려웠던 일이 일시에 진행되고 한꺼번에 많은 것이 성취되는 행운의 시기입니다. 오랫동안 추진해온 일에 큰 성과가 나타나며 행운의 여신이 함께하니 자신을 갖고 사업이든 애정이든 마음껏 뜻을 펼쳐 보세요. 2024년 갑진년 돼지띠 운세는 2023년도에는 금전으로 고생을 했을 돼지띠지만 한결 금전적으로 숨이 트이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운이 다소 약한 돼지띠 분들도 잠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원하는 바 나름의 성과를 얻고 행운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성공과 신분 상승을 앞두고 과정에서 작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참고 성실하게 버텨준다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상으로 2024년 띠별 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모든 분들 대박나는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2024년에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께 근심 걱정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이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그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쏘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굽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감사합니다.